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53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저희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술 얘기하느라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뭐 좋아하냐 막 난리 났어요. 맥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우리 금방까지 어제까지 맥주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맥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정말 엄마가 좋아 아빠는 좋아가 수준이 아니라 좀 뭐 하나를 꼽나기 너무 힘든데. 그럼 자주 드시는 뭐. 제가 돌고 돌다가 제일 그러니까 저 되게 저도 막 이런 맥주도 좋아하고 저런 맥주도 좋아하고 이게 막 많이 돌았는데 결국은 돌고 돌다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필스너 우르켈이 제일 좋은 저도 거예요. 좋아요.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필스너 우르켈이 현재 우리 먹는 맥주의 원형이거든요. 원조예요, 원조. 그 먹는 이게 맥주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라거. 라거에 정확히 말하면 라거 중에서도 까만 라거든 이제 둔켈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네. 말고 이게 맑은 우리가 아는 노란색의 네. 청량하고 시원한 그 씁쓸한 맥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맥과 함께하는 네. 그 맥주. 이 맥주의 본질,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필스너 우르켈이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그런 역시 원조가 맛있더라. 네, 저는 근데 이제 요즘 불매 운동 때문에 네. 요즘 아사히사에서 그리고 편의점에도 4캔 10,000원 안에서 못 먹고 있어요. 아사히사에서 그러니까 일본 아사히사에서 그 90년대 후반쯤에요. 그 돈이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쳤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미국 회사나 뭐 유럽 회사들은 비싸니까 동구권 이제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동구권에 오래된 그런 맥주집 양조장들을 되게 많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맥주들 뭐 코젤, 네. 체코 맥주, 우리가 보는 체코 맥주는 대부분 아사히 거예요.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인수를 해서 요즘에는 지금 4캔 10,000원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스텔라 아르투아를 많이 먹고 아니면은 구스 아일랜드 IPA를 요즘에 4캔에 10,000원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구스 아일랜드 요즘에 그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대표님 뭐 좋아하세요? 저요? 맥주는 저는 술 맛을 진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네. 흔히 말하는 한국 맥주 먹으면 그냥 이런 맛이구나 이러다가 아직도 진짜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던 한 1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킬켄이라는 맥주를 킬켄이 네, 그거를 생맥주처럼 이렇게 파는 집이 있었는데 킬켄이 맥주를 먹고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 오잉하고 진짜 눈이 띠용 이런 맥주가 있었나? 거품도 엄청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기네스 회사에서 만드는 흑맥주가 아닌 브랜드가 킬켄이에요. 그래서 사실 킬켄이가 아일랜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제가 맨날 감자라고 무시했더니 되게 좋은 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치. 그랬는데 최근에 네. 캔 맥주 이렇게 4캔 10,000원 네. 요거 하던 시리즈 중에 최근에 그 13? 저도 그거 좋아해요. 홉하우스. 예. 그거 아일랜드 맥주잖아요. 예. 걔도.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영국 맥주. 아일랜드 맥주예요. 아일랜드요? 예, 그때 거기에 아일랜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자로 빚은 미각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새로 맥주가 이제 편의점 가서 맥주 뭐 있나 보면은 늘 먹던 거 말고 새로운 게 있으면은 이제 그렇죠. 어느 나라 건지 일단 봐요. 어느 나라 일단 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남아공 맥주를 한번 먹었다가 크게 딘 적이 있거든요. 남아공 맥주 맛이 없나요? 그 제가 먹은 거 맛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먹다 버렸어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남아공 와인은 맛있는데. 걸레밥물 맛이 나는 거야. 우리 내가 아는 버니니가 남아공. 그거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걸레밥물은 이런 맛일 것 같은 느낌의 맥주였어요. 그래서 못 먹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왠지 그 맥주 맛있을 것 같은 나라, 이제 아일랜드나 이런 데 거면 일단 보고 믿고 사요. 아니면 그리고 첨가되지 않은 거 저는 고수나 이런 오렌지 이런 그런 향나는 별로 안 좋아해서 블룸은 뭐 호가든은 좋아하는데 제가 블랑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트러스 향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식이 들어간 건 안 먹는데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요. 저는 예전에 먹고 이런 맥주의 맛이 하고 눈이 커졌던 거는 파울러 하나 처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명작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먹었던 맥주랑 맛이 좀 다르잖아요. 되게 좀 풍부한 맛이 나고 맛 자체도 다르지만 그래서 그쵸.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갖고. 진짜 맛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먹어보니까 제가 밀맥주가 확실히 다른 맥주보다 더 빨리 취하더라고요. 밀맥주를 먹으면. 그러니까 좀 약간 저에게는 맥주계의 막걸리 같은 느낌이에요. 좀 그럴 수 있죠. 비슷하게 먹었는데 약간 사람 더 풀어지고 더 취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밀맥주 좀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맥주 순수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그리고 맥주가 보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데 밀맥주라니? 라는 느낌인 거죠. 맥주 순수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광고를 또 맥스 맥주 같은 경우는 그 광고를 맞아요. 많이 해서 그 뭐냐면 맥주 순수령이 이거거든요. 물, 아까 말한 엿기름, 그러니까 메가죠. 네. 그러니까 몰트, 이거랑 효모, 홉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걸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맥주 순수령이라면 지금 맥주 순수령이라면 밀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아까 무슨 뭐 고수신이 뭐 그쵸. 시트러스, 오렌지 머신이 뭐 오렌지 피리니 이게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맥주 순수령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비밀이 있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맥주 순수령이 도대체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있었을까요? 주계를 이제 해보면 자꾸 법 얘기 비슷하게 또 가는데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법 얘기하죠. 맥주 순수령 이유는 첫 번째는 마약 단속. 마약? 네. 아, 이것은 옛날에 요령 비룡에 나왔던 에피소드. 마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그 버닝썬에서 파는 그거 그 느낌 아니야? 그거잖아. 그거. 이미 거기서 약이 들어가 있는 채로 믿을 수 없다 이미. 요령 비룡의 그 에피소드를 아시다니. 그럼요. 좋아했습니다. 하다가 엄마 안 찾고 전설의 조리 기구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네. 그게 한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한 2개 찾고 끝나서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어른들의 사정으로 금방 밥을 끝나서. 먹으면 막 눈이 튀어나오고. 그쵸. 이런 맛이.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음. 마약은 뭐냐면요.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마약 사건도 좀 하면서 좀 관심이 많은 주제라 또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약은 뭐냐면 원래 맥주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액체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냄새가 안 좋아요. 우리 엿기름 냄새 맡으면 다 압니다. 이게 엿기름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맡아보면 이 냄새예요. 식혜 같은 데서 나오는 약간 털털한 냄새 있어요. 아, 네. 그게 메가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물이랑 효모만 갖고 만들면 사실 너무 시큼털털해서 좀 냄새가 이상해요.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를 항상 더 해요. 그래서 치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향신료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루트라는 걸 넣습니다. 그루트? 네, 그루트라는 걸 넣는데 이게 허브예요. 그루트 가오게레. 그루트. 구루트. 3. 근데 이게 그래서 그루트라는 게 어떤 향신료를 넣냐는 게 다 이제 수도원이라든가 양조장마다 다 배합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홉이라는 거는 하나의 또 작물이거든요. 네. 그 왜 이렇게 맥주 광고에 가끔 나오는 초록색 몽글몽글한 거 있어요. 그게 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해요, 실제. 이 홉. 그다음에 그 뭐 진에 만들 때 쓰는 주니퍼 베리, 뭐 생강, 계피, 뭐 후추 별걸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맛은 다 똑같은데 요 그루트 맛에 따라서 맥주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향신료를 넣는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옛날부터 맥주를 만들었으면 마늘 넣고 부추 넣겠다는 확실하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확실합니다. 네. 거기에 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코카잎 같은 거라도 넣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코카잎을 씹어서 근데 코카잎은 이제 아메리카 발견된 이후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고수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그 네. 흔적이에요. 근데 그루트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모든 거의 문제는 과도한 경쟁인데 그거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뭘 넣냐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넣었던 게 광대버섯 이런 걸 약간 넣어요. 환각 증상 나타나잖아요. 광대버섯은 이제 실로사이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마약이에요. 마약으로 그러니까 지금 취급이 불가능한 물질이거든요. 먹으면은 환각이 보이고 약간 하늘이 막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으로 막 나눠지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이런 물질을 살짝 넣어서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만 먹도록. 또 위험한 게 맥각이에요. 맥각. 맥각 곰팡이라는 걸 넣었어요. 이 맥각 곰팡이라는 게 맥각 곰팡이에서 추출한 것이 LSD입니다. 예,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언제 할 게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왜 마녀들이 지팡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뭐의 맥락인지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 왜 마녀들 보면 두 가지 있죠. 마녀들이 어디 구석에 늪 같은 데 살아요. 그죠? 그 꼭 할머니인데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네. 그리고 솥에 뭘 끓이고 있죠. 그쵸. 스머프 넣어서.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고 네. 그리고 항상 그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녀요. 그쵸. 이게 뭐냐면 이게 뭘 갖고 했다는 설이 이게 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마약성 물질을 저어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각 곰팡이는 습한 지역에서 나요. 늪 같은 데에서 맥각 곰팡이에서 그 환각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런 솥에다 뭔가를 끓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끓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에 또 증기를 쐴 거니까 그쵸. 또. 그 흉측해지고. 그러면 그 빗자루는 뭐냐? 라는 건 맥각곰팡이라는 거는 너무 그 입자가 커서 이걸 먹으면 그러니까 입자가 크거나 아니면 먹으면은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돼서 실제로 환각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마약을 섭취할 때 피우거나 코로 들이면서. 근데 이건 정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어떤 원시적인 기술로 정제가 힘들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몸에 바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몸에 바르는데
몸에서도 피부가 두꺼운 곳이 있고 얇은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얇은 곳, 그래서 실제로도 근대까지도 마약 마약 섭취라고 해야 되죠. 그때 마약 섭취를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이 겨드랑이, 아니면 이 여성의 경우에는 외음부, 남성의 경우에도 이제 항문 같은 가장 얇은 피부에 그 약을 발라요. 그런 식으로 흡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실제로 당시에는 빗자루에 발라서 겨드랑이나 외음부나 항문 같은데 문지르는 방식으로. 되게 따가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LSD의 환각 중에 대표적인 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네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녀사냥이 나중에는 변질됐지만 초창기 마녀사냥은 사실 향정신성 물질 단속이다 이런 말도. 그렇네. 약쟁이를 잡겠다. 진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미용실에 가면 눈썹 문신 해준다면서 커피에다가 이렇게 뭐 이상한 거 타주는 그런 그 화장품 아줌마. 맞습니다. 메사돈 같은 거 많이 타줬죠. 그 아줌마 잡는 그런 맥락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심심해요. 당시의 사람들은 되게 심심해요. 그렇대요. 봉건 시대에 그냥 하루 종일 농사 짓고 그쵸. 자기 동네 안에서만 사니까. 뭐 글을 알아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귀하고. 모든 사람이 약간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만으로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쟁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또 당시에는 물이 좀 그때는 더러웠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못 먹으니까 물 대신 그래서 맥주를 물처럼 많이 마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맥주 순수령 얘기에서도 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필수품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너무 많은데 네. 석회질이 사실 몸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뭐 이렇게 유럽 가면 석회질을 많이 마셔서 뭐 이렇게 무릎에 뭐가 이렇게 끼고 뭐 목이 뭐 두껍고 이렇다고 하는데 석회질이라는 게 뭐 소독할 때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렇게 몸에 나쁜 건 아닌데 많이 마시면 몸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관절 같은 데 쌓이고 그리고 이제 석회질인 것만도 문제가 아니라 일단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러우니까. 강 근처가 아니면 뭐 식수 구하기 힘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중세 시절을 그린 그런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누가 이제 뭐 말 타고 집에 오거나 새벽에 누가 갑자기 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왜 추울 때 오면은 맥주를 따뜻하게 해갖고 겉어 넣어서 이제 맞습니다. 먹여주고 뭐 이런 게 꼭 나오거든요. 맞아. 그거 신기했어요. 그게 그 중세 때는 꼭 그거고 서부 영화를 보면은 커피를 그렇게 해. 주인공이 꼭 한 번에 시나리오상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던 주인공이 한 번 좌절을 겪고 거의 죽다 살아나서 왜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케어를 해줘서 다시 회복한 복수로 나선다는 설정에서 보면은 그 외딴 곳에서 이제 주인공이 총 벌집이 돼서 뭐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신기하게 그 커피 콩을 그냥 그대로 그 주전자에서 그냥 물과 함께 그냥 완전 끓여가지고 주는 걸 주잖아요. 그게 카우보이가 마시는 커피 그 방법이래요. 그 원래 커피 마시죠. 그런 식으로 끓여갖고 이제 거기는 그때는 그때 카우보이들은 거르지도 않고 가라앉혀갖고 마시는 건데 이제는 한번 거르기는 한 거죠. 근데 그때 커피도 그렇고 그때 그 맥주도 그렇고 그런 게 뭔가 약처럼 주잖아요. 물처럼 그냥 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뭐 마치 미음이라도 드세요. 뭐 추울 때 왔으니까 뜨거운 맥주인데 이제 또 발열하고 몸에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겉어 넣어서 주고 이런.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럼 이런 의문이 생겨요. 물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럼 물을 길어 먹지 왜 맥주가 필요했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존성이에요. 그렇죠. 이 알코올은 아까 얘기했던 알코올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건 보존력이에요. 알코올은 우리 소독약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뭐 생각해 보시면 뭐 개구리 옛날에 해부 이러면 알코올에 담그거든요. 포름알데히드에 담그기도 하는데 포름알데히드도 역시 아까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름알데히드는 똑같이 메탄올을 효모가 메탄올의 대사물이 포름알데히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분들이에요. 알코올, 그러니까 에탄올, 메탄올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분인데 우리가 그런 개구리 해부 이런 것 알코올에도 담궈요. 충분히. 그러니까 보존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몇백 년 이상 가요. 알코올에 담궈 놓으면. 그런 얘기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존력이 좋은 물질, 옛날 강물은 제대로 끓이거나 살균하지 않으면 2, 3일이면 못 먹게 돼요. 그렇죠. 근데 술은 맥주를 담근 상태면 그걸로 맥주를 내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일주일 이상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큰 겁니다. 2, 3일과 일주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는 필수품이었는데 그렇게 그루트의 환각물질들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단속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루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 한 가지만 남긴 거예요. 호비라는 재료 한 가지만 남기고 대신에 이제
뭘 했냐면 홉의 전매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허브를 가지고 맥주를 만들 수는 없다. 홉만 갖고 만들어라. 그리고 이 홉은 국가에서 관리해서 팔겠다. 이 세금을 매길 수 소금처럼. 있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이란 건 뭐냐면 또 그러니까 보리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쌀보다 굉장히 싼 식물입니다. 네. 이건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밀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이제 호밀. 그 다음이 보리였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재료인 보리는 굉장히 싼 거예요. 메가로 만드는 건 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밀이라든가 호밀 같은 비싼 재료로, 호밀은 그렇게 비싸진 않죠. 밀 같은 비싼 재료로 맥주를 식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걸 갖고 술을 만드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굽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맥주 순수량의 메가만 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저희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그 밀맥주 그러니까 뭐냐? 왜 있는데?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귀족들은 다 만들어 먹었어. 이 사람들이 하여튼.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뭐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뭐 프러시아냐 뭐 바이에른이냐 이런 것도 그쵸.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귀족들은 밀맥주 다 만들어 먹었고요. 서민들한테는 이 재료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금주법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금주법 시행됐을 때 사실 영조 때 외에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시행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조차도 영조 때조차도 서민들한테 좀 가혹했지. 위에 귀족들은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막 있어요. 무슨 뭐 좌이정 누가 만취하여서 그쵸. 금주법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특히 영의정들 그런 정승들한테 또 관대했어요. 또 네네네. 그런 게. 근데 그런 거죠 뭐. 근데 순수법 얘기하고 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 이게 맥주 순수령이 독일에서 그때 됐잖아요. 이게 1516년에 됐는데 이때 말고도 그 전에도 순수령 같은 비싼 건 있기는 했다는 거죠. 네네네네. 보니까 뭐 그때 우리 옛날에 알던 함무라비 때도 네. 있었는데 그때는 맥주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함무라비 법전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그 맥주를 먹게 했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함무라비 스타일이네요. 네, 딱 그래요. 중세 때도 맥주에 물 타서 판매하면은 물을 길어갖고 산 위로 올리는 형벌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호프집 많이 하긴. 네. 너무 질 나쁜 걸 맥주를 판매한 사람은 그 맥주 똑같은 걸 계속 자기가 먹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맥주 품질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이게 좀 웃긴 게 있어갖고 제가 봤는데 미넨에서 좀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맥주 품질을 검사하는 방법인데 그게 3명의 맥주 검시관이 가죽 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 양조장에. 네. 입고 가서 그리고 맥주 한 장 분량을 가지고 목재 의자에다가 골고루 뿌려요. 그리고는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2시간을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2시간 후에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의자가 가죽 바지에 달라서 붙어오면 그 맥주는 합격인 거예요. 달라붙을 정도로 좋은 메가를 썼다. 그러니까 몰트 비율이 높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끈적끈적하다는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건 무엇이냐라는. 이게 근데 16세기니까 또 그럴만하다. 근데 이거는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엿기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돼야 끈적끈적해집니다. 그쵸. 전분 상태는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왜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그 무거운 걸 올려놔서 될 텐데 싶은데 하지만 또 사람의 체온이 또 이걸 뭔가를 만드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맥주 순수령 같은 거 이제 독일 지역에서 적용이 됐고 대신에 네덜란드, 벨기에 지금도 맥주 엄청나게 많고 네. 종류도 많고 아까 뭐 맥주에서 제일 비싼 건 트라피스트 에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맥주 옛날 수도원 전통으로 네. 만든 맥주.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데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도원에서도 원래는 그루트를 만들어 파는 곳이 수도원이었고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은 항상 취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맥주가 주식이었던 거예요. 몽골의 주식이 사실 과거 몽골의 주식이 마유주였던 것처럼 양고기가 아니라 마유주였던 것처럼 술을 계속 먹고 살았는데 이 독일에서 맥주 순수령에 막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신교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 그렇네요. 수도원이 없으니까 수도원이 네. 있으면 단속하기 다 껄끄러워요. 혁파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덕분에 이제 거기 남아있던 전통들 같은 것들도 벨기에,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벨기에에 지금 유독 그렇게 많이 옛날 전통의 맥주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맥주 얘기를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 가지는 진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에일과 라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에일이 뭐고 라거가 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넘어가면 그루트 얘기 같은 거 우리나라에 한글 자료로 없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루트란 얘기 자체도 없고 그게 맥주 순수령의 원인이라는 얘기도 없을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이제 영문위키 이런 데 조금씩 나와 있고 이제 독일어 이런 걸 제가 번역기 돌려가면서 오늘을 위해 준비했다. 는 아니고 덕질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좀 했던 것입니다. 에일 라거도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에일 라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모가 상면 발효냐 하면 발효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항상 헷갈리죠. 뭐가 상면이고 뭐가 하면이냐 그리고 그 차이가 뭐냐?
그리고 왜 그러면 결정적인 질문은 그 에일은 영국이나 뭐 유럽 대륙 쪽에서 발전을 했고 라거는 독일 그리고 동구권에서 발전했다. 왜 그렇게 됐냐? 이런 얘기는 설명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 설명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상면 발효, 하면 발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효모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동네마다 달라요. 이 효모균 중에 어떤 균은 낮은 온도에서 발효해요. 그 특성상. 그렇죠. 이게 20도쯤에서 잘 발효한 애들이 있고 5도, 6도에서 잘 발효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효모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기온이 더 중요해요. 독일 기준으로 독일 북부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 봐야 우리나라 겨울인데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서늘하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맥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20도가 안 되니까. 겨울인데 20도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불을 떼야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네. 나무 떼우는 값만 또 얼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근데 해봤는데 뭐 다른 효모 어디서 주워온 효모 같은 것들로 해보니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여러 가지 실험해보니 얘는 되더라가. 근데 그 얘는 되더라. 6도에서 8도를 좋아하는 효모, 차가운 효모. 이 효모로 맥주를 만들어 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힌? 액체라는 것은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기체를 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탄산음료 같은 경우도 온도 낮은 데 놔두면 괜찮은데 온도 높은 데 하면 탄산이 다 빠지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맥주를 20도에서 만들어 놓으면 탄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에일은 탄산이 거의 없습니다. 20도에서 발효했으니까. 더 이상 탄산이 세다면 그건 나중에 집어넣은 거죠. 현대적으로. 근데 옛날에 만들어 보니까 20도는 탄산이 약간 있는데 6도, 8도는 탄산이 센 거예요. 차가우니까. 그리고 먹을 때도 더 차갑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까 끓인 맥주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그런 맥주가 아니에요. 굉장히 탄산 같은 게 없는 맥주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6도, 8도로 만든 맥주는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탄산도 많고 하게 되는. 자연적으로 그런 시원한 맛이 나는 거예요. 대신에 A라고 달리 어떤 복잡한 맛, 구수한 맛, 어떤 산미, 그리고 복잡한 향 이런 건 안 나요. 청량하군요, 대신. 그래서 이걸 마시고 사람들이 캬를 경험을 하고 야 이거네 그러면서 이제 다 치킨을 이제 튀기러 간 거예요. 한국에 전화 주문해서. 그래서 이게 독일 북부나 동구권에서 했던 게 더운 데서는 못 만드는 거예요. 6도, 8도 정도에서만 빚을 수 있는 맥주. 차가운 효모 하지만 내 독이 든 데는 따뜻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탄산이 강해요. 맛이 직선적이고. 그래서 이 라거 원조, 이걸 라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라거라고 하는데 이 효모로 만든 라거라는 거의 원조는 흑맥주. 그 둔켈이라는 흑맥주고요. 그거를 이제 맑게 만든 거의 최초가 필스너 우르켈이에요. 그러니까 체코의 풀젠 지방이라는 곳에서 네. 만들어서 필스너.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먹는 모든 맥주의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들의 원조. 원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카스, 뭐 하이트, 뭐 하이네켄, 네. 뭐 아까 말했던 스텔라 아르투아 이런 거 다 라거고요. 그럼 에일은 뭐냐? 에일은 수제 맥주들이 에일이 많고요. 네. 그리고 좀 걸쭉한 느낌 나는 거 있죠. 뭐 기네스 대표적인 게 이제 기네스. 그렇게 그런 종류가 이제 에일이 많습니다. 에일은 좀 맛이 복잡하고 구수하고 여러 가지 맛을 내지만 직선적이고 그런 맛은 라거가 훨씬 더 내는 거죠. 아, 그 기네스 네. 거품 내는 그 받침 있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는 저기 그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했었는데 씨가 말랐는. 그래서 그거를 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접시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차받침이라고 예를 들면은 네네. 물 작용을 하는 게 초음파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차받침이 보면은 근데 물 따르면은 거기 고이잖아요. 근데 초음파 자체가 초음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를 내는 그 기계 장치랑 뭐 컵이든지 아니 뭐든지 올렸을 때는 그냥 초음파가 그쪽으로 침투를 못 한대요. 근데 물 같은 중간 매개 물질이 있으면은 그걸 뚫고 컵 속으로 들어가 초음파가 이제 들어가 있는 초음파는 그쵸 그런 거니까 음파니까 그 액체가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차잔이라고 차받침을 생각하면 물을 살짝 넣어서 컵에다 기네스를 따라서 얼려놓고 작용을 이제 삥 누르면은 초음파가 그 위로 쫙 쏘면서 거품이 확 나요. 크리미하게 만들어줘요. 크리미하게.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그냥 보면 좀 기네스에서 이제 그걸 많이 뿌렸어요. 근데 조악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네스 오리지널리티 있고 네. 나름 또 그게 거품이 잘 나서 그래서 저도 갖고 싶은데 했는데 이제 아는 분한테 이제 이거 하나 가지면 어떻게 됐든 이제 없대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대체품으로 중국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하거든요. 보기에도 조악해 보여요. 원리는 뭐 하나도 어려울 게 네, 맞아요. 근데 중국산을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그걸 이렇게 테스트 겸 이거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팔지 않고 팔 정도의 물건은 아니야 이런 거에서 테스트를 해봤어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되게 단순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초음파를 잘 못 내나 보지. 초음파를 못 내나 보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부실해. 음파만 내나 보지. 기네스 그 거품기를 파시는 분 제보 그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일반 가정에는 못 사고요. 그 주류 판매점 신고가 된 주류 판매점에는 그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가정은 없고 저 아는 댁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이 그 가까운 친척분이 주류 판매점을 하셔갖고 거기서 사갖고 집에 갖고 와서 그걸 쓰신 분이 있어요. 뭐 아날레미움으로 수집하면 되죠. 뭐. 여러분의 많은 후원 아날람 기다리고 컵.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그 술 내가 다 마시는 거 아니냐, 팔수. 큰일인 거 아니냐. 아까 그 와인 그쵸. 제품처럼. 네. 비싼 거 따놓고. 아 좋겠다. 그 사람들 모아놓고 남 얘기해서 영화 틀어놓고 술 먹으면서 존익으로 밤을 새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거 한다고 보셨어요, 혹시? 네 봤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누가 써주셨는데 조닉의 밤처럼 3편 연달아서. 아. 그래서 그게 6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닉은 그래도 볼만하죠. 그래고 새벽에 하는데 그게 어디서 한다 메가박스 산다 그랬나? 제가 하여튼 옛날에 반지의 제왕 1, 2, 3편 같이 해주는 거 봤다가 이제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할 것 3편 같아요. 하나도 못 봤어요. 자느라. 그럴만하죠. 한 편씩 따로 봐도 쉽지 참 않은데. 심야 영화의 레전드는 한국에서 킹덤 아닙니까? 킹덤. 킹덤이죠. 90년대에 그 킹덤이 심야 영화의 시초고. 라스폰 트리에 어. 맞나요? 네. 네, 그죠. 저희가 가끔 네, 홍상수 성토하는 감독님과 그분. 함께 소환돼서 성토되는 분. 가끔 언급하는 악마의 재능을 네. 갖고 계신 우리 트리의 형이 젊은 시절에 드라마를 만드셨는데 병원 드라마. 그래서 이제 또 그분이 의사가 미운 거야.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다 미워? 하여간 다 미워. 천재가 보기에 미운 사람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근데 그 드라마가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네네네. 저는 그 밤에 보러 갔었어요. 네, 저도 그때 봤죠. 베이글 막 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베이글 하면 굉장히 막 그러게 힙한데요. 그 킹덤 보는 게 굉장히 힙한 거였어요. 그럼 베이글 정도 줘줘야지. 커피랑 베이글을 두부로 나눠서 보여줬어요. 그게 왜냐면 또 그 드라마가 그게 그때 처음 공개된 건 4편이었잖아요. 네. 4편이었는데 공포거든요, 장르가. 그러니까 밤에 가장 힙한 외국 영화. 그 당시 영화가 붐일 시절이에요. 90년대. 그게 공포니까 이게 아까 그 와인 그것처럼 비슷하게 승부를 내는 20대가 승부를 내기. 왜냐면 공포 영화를 그거 보러 가서 무슨 승부를 내느냐. 근데 이게 아니, 그게 끝나면 아니라 되게 애매한 공포요. 시간에 끝났어요. 공포 영화니까. 아니 저게 왜 초점이네. 애매한 시간에. 그러니까 애매한 끝나면 시간. 4시 막 4시 이랬던 이럴 거예요. 때. 아우 4시 그리고- 기운 빠져고 뭐해. 그리고 그때가 그래서 커피와 베이글. 기운 빠져. 그렇죠. 그리고 그때가 부천 그때가 네네. 아직 심야 영업이 안 풀렸을 때 아닌가요? 또 그 얘기를 좀 이따 네. 하겠습니다. 네, 심야 영화. 아마 심야 영업이 미묘하게 뭔가 엇갈리던 물론 영업은 다 아름아름했는데 아직 직전 우리가 이제 저 김대중 네. 대통령이 그랬다면서 그때부터 풀렸다면서요. 지금부터 우리는 송나라다 그러면서 부려서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우리 영삼이 형이 아직 이렇게 그렇게 안 해서 그게 99년인가 풀렸어요. 근데 되게 늦게 엄청 나중에 풀렸더라고요. 풀렸어요. 그래서 그 왜 응사에 나오는 응답하라 1994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그 신촌에 있는 나이트인가 락카페가 줄 서잖아요. 락카페. 스페이스. 그게 12시면 문을 닫고 영업을 12시만 하는 건데 되면은 12시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들기면 그 금주법 시대처럼 맞아요. 두들기면 문을 열어줬거든. 나 진짜 너무 옛날 옛날처럼. 근데 그게 그렇게 옛날도 아닌 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고3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능 끝나고. 근데 그게 제주도로 갔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때 우리가 뭘 기억나냐면 야 제주도는 12시 넘어도 술집이 영업을 한대 이러고 놀았어요. 저는 저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아마 안 영업 나죠. 이런 게 기억이 안 나거든 당연히. 그게 거의 진짜 뭐 얼마 안 됐어요. 그 지역을 한 맞아요. 번에 푼 게 아니라 맞아요. 한 발에 뭐 제가 제주도 이런 데 풀고 그게 신촌 그러니까 풀고 얼마 안 이런 됐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아서 조금 충격 먹었었어요. 약간 저는 그게 통금 있던 시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시호님 시절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연령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있던 시절 특히 제가 한참 놀던 시절이니까 그쵸. 가장 적나라하게 그거에 적용을 받던 시절이거든요. 놀고는 싶은데 혈기는 밤에 영업을 왕성한데 안 해 했다니까요. 밤에 놀 수가 그러니까 없는 그게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통금 있던 시절 그때 아니야 이랬다니까요. 그때 생긴 문화 중에 하나가 가맥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12시가 넘으면 슈퍼는 보통은 닫지만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슈퍼니까.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가맥 그 당시엔 그냥 슈퍼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영업을 할 전주 수 있는 가맥 사랑합니다 진짜. 그게 히야시. 전주만 그렇게
지금 남았지만 사실은 종로 을지로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가게인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보면 편의점 앞에서 그냥 술 먹고 이런 거 원래 다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불법 아니에요? 지금 그래 단속도 하죠. 근데 그때는 단속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게에서 맥주를 가게에서 팔 수 있죠. 12시가 넘어도 팔아도 되는 거예요. 술집은 다 닫았어. 근데 이제 술 한 잔 걸치신 분들이 더 먹고 싶어. 그러면 그런 가게를 가서 맥주 한 병 주세요 이래 놓고 밖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거기에 더해서 안주까지. 그러니까 맥주만 팔 쏘면 심심하잖아요. 안주까지 파는 게 사실은 가맥이에요. 그 문화가 가맥 문화라는 게 그 12시 넘어서 심야 영업 금지 때문에 생겨난 문화기도 해요. 그럼 지금 편의점 앞에서 그 맥주 한 캔 사서 그냥 한 캔 그거 앞에서 원래 먹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파라솔 펼치면 안 돼요. 아, 파라솔을 펼치면 내가 먹는 게 먹는 사람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근데 업주가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양벌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불법이라 봐야 안 돼. 그러니까 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좀 이따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법인 게 다 탈세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술을 팔고 싶으면 일반 음식점 신고를 내라. 주류 면허를 받아라. 그렇죠. 근데 그 파라솔이나 이런 테이블을 놔둔 자체가 거기서 앉아서 뭐 드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술을 안 먹으면 문제 없어요. 그니까요. 라면 먹는 거 이런 건 괜찮지. 근데 밤 되면 또 그러나 그게. 그치, 라면에 이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 드시는 분도 봤어요. 이거 많죠. 많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홍 작가님. 위스터머 타이첸 쿤. 아니, 두 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홍 작가님하고. 네, 홍 작가님. 같은 사람 같은데. 홍 작가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옆에서 술을 이만큼 쌓아놓고 드신 분. 부러우신 분. 나는 점심 때 반주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럽더라. 이도 법조계가 점심 반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저 치고 싫어하는데 왜냐면 자기들은 뭐 골프 치러 가면 되지만 우리는 이래야 되는데. 네. 존경합니다. 말이 다른데요, 이거. 근데 그 가맥 문화 그래서 생긴 건데 그 두 가지예요. 가맥 문화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12시 통금이고 근데 두 번째 가맥 문화의 또 핵심은 여기 이제 술 얘기에서 또 나올 얘기인데 세금 제도가 있어요. 술이 세금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 세금이 되게 낮습니다. 주세율이 5%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드는 게 막걸리가 원래 되게 비싼 술이에요.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시면 쌀막걸리가 쌀 거의 한 공기를 해야 쌀막걸리 한 병이 나와요. 근데 공깃밥이 얼마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근데 그거는 그냥 공깃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공깃밥을 거기다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하고 이 과정이 근데도 가격이 한 병에 1,000원, 1,500원 이러잖아요. 네. 이 싼 이유는 순전히 세금 때문이에요. 난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싼 이유는 점점 한국인은 쌀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 말도 맞죠. 막걸리라도 먹어라. 근데 뭐 보리도 지금 거의 수입이잖아요. 근데 보리가 수입인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맥주가 원래 쌀이 보리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고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원래 맥주가 생산 단가 자체가 훨씬 낮아요. 막걸리보다. 근데 막걸리는 전통주고 특별히 좀 5%를 이렇게 낮게 해줬기 때문에 이게 싼 거고 맥주는 72%예요. 맥주같이 세금이 72% 그리고 양주들도 다 72%인데 그 이유는 그 증류주나 맥주 같은 게 고급 술이라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요즘에 한국에서 필라이트 같은 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싸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10,000원에 뭐 12캔을 심지어 편의점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기생충 맥주라고 지금 알려진 그 필라이트는 비밀이 뭐냐면 보시면 뒤에 보면은 이 술의 성분이 이 술이 무엇인지가 써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맥주가 아니에요. 기타 주류예요. 기타 주류. 네. 기타 주류 30%. 그러니까 이 기타 주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낮고 그것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있는 맥주 향 주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는? 이제 법에는 이제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또 일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게 우리 먹는 맥주가 아까 그 필스노르켈 같은 라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맛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맥주나 미국 맥주 아까 얘기했던 맥주 같은 경우는 버드와이저 같은 버드와이저 같은 경우는 메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한 절반에서 50에서 70%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메가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아까 그 유럽 시대에는 메가가 제일 싼 거였던 거예요. 네. 보리가 싼 거였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옥수수가 막 밭이 그렇죠. 보리는 보리는 그 뭐 해야 되는데 옥수수는 그냥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자라는 거예요. 비 알아서 막. 네. 옥수수가 너무 싸요. 그 싼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미국은. 그 메가에 비해서. 네, 메가에 비해서 싼 재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전분이고 이미 전분을 당화시키는 게 옛날에는 메가로밖에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게 쌀을 가지고 뭐 만드는 방법이 혹시 전분이기만 하면 다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맥주를 만들 때 메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 한 반만 써도 맥주 맛은 나요. 그러면 이제 옥수수 뭐 이렇게 섞으면 되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해서 미국 맥주들 보면 전분 막 이게 성분표에 네. 보면 전분, 옥수수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스타치가 전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써 있어요. 심지어 콩 막 이런 것도 막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콩은 그럼 또 뭐냐면 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뭘까요? 콩은 뭐로 쓸까요? 우리가 주로. 저희 매주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세계적으로는 콩은 두 가지로밖에 안 써요. 첫 번째 사료. 사료의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두부도 만들고 네. 콩도 그대로 먹고 그러잖아요. 콩은 두 개거든요. 소이가 있고 피가 있어요. 네. 완두콩이 있고 우리가 먹는 그 메주콩 같은 게 있는데 둘은 아예 다른 건데 이 소이를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쓰지만 서양에서는 딱 두 가지로밖에 안 쓰는 게 사료 아니면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짜내고 난 콩을 콩깻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싸고 가치가 없는 거나 정말 거저예요. 그럼 이걸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분으로. 비지 같은 그죠. 비지랑은 성격은 좀 좀 다르긴 다르죠. 하지만 네. 비지도 왜 두부 만들고 난 다음에 비지 남는 거 사실 두부 가게 가면 비지는 그냥 가져가라고 돼 있거든요. 두는 근데 데가 이제 많아요. 사실은 콩깻묵이 그러니까 기름을 빼낸 콩깻묵이 비지보다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콩깻묵 갖고도 두부를 기름만 만들 수 없는 있어요. 거니까. 네, 두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성분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싼 것들, 그러니까 부가물이라고 그래요. 네. 이 부가물들을 가지고 메가랑 섞어서 만든 술을 부가물 라거라 그래요. 이거의 이제 선두주자가 버드와이저, 아노이저 붓이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인데 버드와이저가 이런 미국식 맥주들은 이런 부가물들을 넣은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싸지고 네.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맥주도 실질적으로 지금 다 그런 우리가 아는 맥주들 있죠. 카스, 하이트 네. 같은 클라우드는 아니에요. 클라우드나 맥스는 아닌데 카스, 하이트, 오비 같은 것들은 지금 다 부가물 라거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는 마사이 이런 것도 부가물 라거예요. 이게 문제라기보다 재밌는 게 부가물 라거는 싸구려 맥주잖아요. 네. 근데 이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맛을 낼 거니까. 몰트, 그러니까 메가로 만든 맥주는 맛이 진해요. 구수하고 맛이 되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뭔가 청량감이 있지 않아요? 그쵸. 뭔가 그쪽은 그런 그 버드와이저나 라거가 이쪽에 그 제가 잘 부산물 모르지만. 맥주는 부가물 라거가 예, 맞습니다. 부가물 라거, 예. 옥수수나 전분으로 만들면 발효도가 높아서 그래요. 메가는 그 메가가 되면 실제로 술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데 옥수수나 이런 거는 현대적인 기술로 이제 포도당으로 만드니까 아무래도 더 깔끔한 맛이 나는 거예요. 남는 부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전분들을 대부분을 알코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이 나요. 아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하고 옛날에는 맛있는 빵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양분이 중요해요. 네. 칼로리가 중요하고. 근데 지금은 저칼로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먹을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먹으면서 곁들이는 거잖아요. 그쵸. 옛날엔 맥주는 맥주만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음식이랑 같이 먹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럴걸요? 대표님 뭐 음식 먹을 때 치킨 말고요. 치킨 네. 소세지 말고 다른 음식 먹을 때 필스너 우르켈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예. 좀 맛이 좀 이상해. 좀. 근데 할 말이 카스는 없어서. 괜찮죠. 아니, 저는 그냥 맥주 그냥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밥 먹다가도 저 맥주를 같이 먹거든요. 근데 밥이랑 어울리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제육볶음, 그러니까 제육볶음은 맛이 세니까 두부랑 먹는다. 저 김밥이랑도 먹어요. 김밥이랑 먹는다. 그러면 카스가 사실 더 잘 어울릴 거예요. 그냥 아무 맥주나 다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먹어본 맥주 중에서요. 아, 밥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맥주가 진짜 있어요. 그게 그 오스트레일리아 맥주 중에서 빅토리아 빅터. 제가 그 맥주도 그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 맥주를 보통 병맥주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딱 따면은 그 병 그 뚜껑 안에 뭐가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노동자의 맥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에 문구도 약간 그런 문구가 써 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거를 밥 먹다가 한번 같이 먹었는데 아 정말 노동자의 맥주가 맞구나. 한국 노동자가 먹어도 밥이랑 잘 어울린다. 감탄하면서 먹었거든요. 그게 호주 맥주인데 네. 호주 맥주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쌉싸름해요. 그게. VB도 있고 뭐 파스터라는 맥주, 그 아웃백에서는 파스터만 팔았거든요. 빅토리아 빅터 좋아요. 이런 맥주들도 기본적으로 부가물 라거에 깔끔한 맛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의 결과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싸서 다른 재료를 넣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그 맛이 좋아서 그 맛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사히. 그러니까 드라이 맥주라는 시대가 옵니다. 네. 드라이 맥주라는 게 뭐냐면 아 맞아. 드라이 궁금했어요. 드라이 맥주가 뭐냐.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고요. 네. 두 번째로 하는 건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홍 작가. 어쨌든 이런 사람들 빼면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저죠. 마세다린의 주인공 야마오카 지로를 제가 엄청 존경하는데 그 마세다린에 보면 막 드라이 맥주에 대해 막 별 욕을 다 해놨어요. 이런 천박한 유행이 막
약간 그 맛의 달인 작가님도 그냥 꼰대 기질이 정말 저파 꼰대시거든요. 그분이 막 그쵸. 천황제 맨날 비난하고 막 맛의 달인 작가님은 카리아 테츠 과격한 그쪽 깔아요. 꼰대 그렇지 꼰대죠. 좌파 과격한 꼰대. 꼰대죠. 천황제 없애야 된다 그러고 한국에 사가야 된다 그러고 이번에 후쿠시마에 일부러 괜히 가서 코피 흘리고 온 다음에 막 인증샷 찍고 만화를 그리고 그분을 살짝 얘기하면 거의 이런 아직도 느낌이죠. 현역이시네요. 현역이시죠. 현역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137권 뭐 이렇게. 약간 성격을 조금 우리 약간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일본 애들한테 왜 너희들 빨리 사과해 그래놓고 한국에 와. 너 왜 사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 자식들 하면서 웃긴 놈들이라면서 좋다. 여기 와서도 또 야단칠 좋다, 사람이 좋다. 약간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 왜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 막 이런 어. 식으로. 진짜로. 패기가 없어 한국 애들은 막 이러면서 또 이런 뭐 약간 그런 사람이. 그 작가님의 맛의 달인 전에 그 히트작이 오토코굼이라고 남조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남조. 그게 엄청 경파 그런 엄청 막 근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근성으로 좌파적인 뭔가를 근성으로 천황제를 없애야 된다. 약간 이런. 재밌는 분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뭐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게까요. 야단 맞아서 싫어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드라이 맥주란 건 뭐냐면 그 깔끔한 맛을 극단화시킨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 옥수수나 전분 같은 거에 비율을 되게 늘리고요. 효모를 좀 다른 걸 써요. 고발효 효모. 그러니까 알코올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종류의 효모를 써요. 그러면 아까 말한 메가의 그 잔맛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맥주의 구수한 맛 같은 네. 건데 이걸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 메가마다 달리 낼 수 있는 맥주의 풍미를 최대한 사라지게 해서 깔끔한 맛만 내겠다. 깔끔하고 살짝 시큼하고 그 맛의 달인에 나와서 뭐런 그 쇠 숟가락을 혀에 댔을 때 맛이라고. 너무 표현 좋다. 너무 정확하다. 진짜 적각하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약간 전기 흐르는 맛 같은. 그쵸. 사실 그런- 그렇죠. 그런 맛만 나는 거예요. 아사히가 그 드라이 맥주의 선두주자였던 거예요. 그 이거는 맥주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게 장점이 있어요.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많이 먹어요. 싸게도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가 500ml짜리 10개를 네. 필스너로케 10개 못 먹어요. 그렇네요. 강서 맥주 뭐 무슨 요새 나오는 그런 맥주들은 못 드시는 거죠. 홉하우스 이런 거를 10개를 먹으면 막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향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술 판매량이 일본은 원래 그 맥주를 옛날부터 개화기 때부터 막 엄청 좋아하고 진짜 1800년대 후반부터 맥주 공장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맥주 유행 이후로 맥주 판매량이 확 늘어난 거예요. 더 많이 먹는. 거기다가 그때가 한창 또 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사람들 막 마시고 취하자는 때 그러니까 왠지 오히려 더 비싸게 팔아요. 고급화해서 원가는 싼데. 화가 나네. 그죠. 우리나라의 아사히 맥주 한 10년 전만 생각해도 아사히 캔 하나가 되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사히 맥주랑 저 현대 한국 맥주는 뭐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이티에서 나온 드라이 피니쉬라는 술이 있는데 그거 네. 거의 제가 볼 땐 눈 가리고 먹으면 구분 못해요. 아무도 구분 못. 뭐 정말 특이한 사람 혀가 아니에요. 아주 예민하신 분은 거의 그건 레퍼런스로 삼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렇게 멍청한 유행이라고 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을 끈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세계적으로 유행을 끌고 일본 아예 그냥 장악을 해버린 이제 거죠. 음식이랑 먹기는 정말 딱이네요. 또 일본 음식이 맛이 센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라멘은 우리 일본 음식에서 생각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중화요리거든요. 약간 변형된 중화요리. 네. 짬뽕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 근데 스시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필스노르키랑 먹으면 스시만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뒤에 유행이 이렇게 분화가 돼요. 두 가지로 일본에서 유행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아예 이제 반대로 완전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맛의 달인을 본 친구들이 이거죠. 제대로 된 맥주를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풍미를 확 살린. 맥주 순수령대로 만들어요. 네. 그게 이제 에비스. 그다음에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 네. 같은 맥주예요. 에비스도 정말 처음 먹었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미사토가 그만 먹잖아요. 그렇죠. 미사토가 미사토가 그때는 정말 제가 술을 모를 때니까 샤워하고 먹는 맥주가 저렇게 맛있나? 그렇죠. 그 샤워 타월을 두르고 늘. 네, 그렇죠. 뭔 소리지? 여기서 미사토는 에반게리온의 네. 신지를 양육하는 우리 근데 생각해 미사토입니다. 보니까 미사토의 맥주는 에비스여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에비스. 사실 이런 드라이한 맥주 말고 그냥 음식이랑 안 딱인 것 먹거든요. 같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먹잖아. 그것만 마시잖아요. 그쪽 유행이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거품 경제 꺼지고 나서는 그쪽 유행이 생겨요. 그 프리미엄 맥주가 생기고 그리고 아예 반대 방향이 뭐냐면 일본 주세는
맥주 우리나라처럼 70% 가까이 돼요. 맥주에 대한 주세가. 네. 일본 맥주 가보시면 가격이 우리나라 맥주나 일본 맥주나 비슷합니다. 근데 일본 편의점에서 뭐 이제 한 캔에 뭐 몇백엔 이렇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80엔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뭐 280엔 이런 맥주가 세금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 주세법에서는 메가를 50% 이상 써야만 맥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발상에 전환한 거죠. 어차피 지금 드라이하게 먹으려면 굳이 메가 비율을 50% 이상 할 필요 없지 않아? 그래서 메가 비율을 49%, 48%로 낮춰요. 그다음에 나머지에 옥수수 이런 걸 더 많이 넣고 대신에 약간 홉 같은 거를 좀 세게 넣어서 맥주 비슷한 드라이 맥주 비슷한 맛을 냅니다. 그러면 발포주라고 해요, 이걸. 이 발포주는 가격이 세금이 낮다 보니까 이것도 일본 기준으로 기타주류다 보니까 엄청 그 가격이 훨씬 낮은 거예요. 거의 반값 수준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값이니까 사람들이 발포주를 많이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필라이트 같은 게 발포주인 그런 거죠. 거죠? 일본은 지금은 기술의 발전이 거의 끝으로 가서 네. 왜냐하면 발포주가 또 인기를 끄니까 발포주의 세금을 또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메가가 아예 안 들어간 맥주를 팔아요. 일본 가셔서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 편의점에 갔을 때 네. 맥주 쫙 종류 엄청 많잖아요. 네. 편의점만 가도. 근데 막 금색이고 막 한자가 막 요란하게 써 있고 막 무슨 막 제일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거 마시면은 왠지 마트리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맥주들. 그게 사실 더 싸요. 아. 그게 아까 말했던 메가가 안 들어간 맥주 혹은 발포주예요. 일본에서 진짜 맥주들은 되게 얌전해요. 전통의 맥주들은 네,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이런 거 뭐 마스터 블렌드 이런 것도 그냥 뭐 거무죽죽하고 금색이고 이런데 막 요란하게 막 뭐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발포주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술 중에 아사히 프라임 타임이라고 있어요. 아사히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네, 있죠. 있어요. 그거 고급 아닙니다. 그거 발포주예요. 말만 이름만 프라임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웃긴 게 아사히도 원래 프라임 타임이라 그래서 그런 아까 그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 슬그머니 단종시키고 그 이름을 발포주에 줬어요. 그 설계네요. 설계인 것 같아요. 네. 아사히다운 설계다. 설계네요. 근데 그 캔이 되게 그럴듯해서 되게 고급 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싸요. 보시면 4캔에 10,000원에 아사히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아사히는 고급화 전략, 한국에서 고급화 전략이에요. 근데 그 아사히 프라임은 가끔 나오는 이유가 그게 사실은 훨씬 싼 싼 술이다. 맥주라서. 역시 이 맥주 하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중에는 일본 맥주 얘기하니까 그 유명한 앵커 얘기 있잖아요. 일본에 노 앵커 있습니다. 네. 쿠메 히로시라고. 이분이 저기 되게 오랫동안 거의 한 몇십 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한 2000년대 초인가 이게 은퇴하시는데 마지막 뉴스 진행자잖아요. 네. 자기 뉴스 마지막 방송에서 맥주를 딱 따라갖고 딱 먹었던.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반골 좌파 그런 기질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항상 일본 근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앵커라고 했는데 은퇴하는 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런. 우리나라 같은 바로 모자이크 거기만. 그죠. 컵에 따른 담배처럼. 딱 맥주를 그 자리에서 원샷인가 딱 했다고 은퇴 마지막에. 박성웅 씨 대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지? 가는 날인데 이거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런 어떤 멋있는 이제 그런 이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역시 맥주 천국이구만 일본이. 그렇네요. 역시 비루의 나라.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맥주 진짜 비싼 술이었고. 맞아요. 맥주가 비싸서 우리 윗세대 지금의 386보다 더 윗세대 통기타 세대. 네. 그 흔히 말하는 저기 그 양희은 네. 님께서 현역이던 시절 청바지와 생맥주 세시봉 시절 맥주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맥주공장 견학 가서 먹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직업의 세계 이런 식으로 공장 견학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맥주공장 견학을 가면 대학생들이 단체로 그럼 맥주를 좀 주는 거야. 그렇죠. 한 모금씩 먹어봐라 하겠지만 당연히 맥주 좀 많이 주는 거지. 무한 먹을 수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그 맥주공장 거기 왜 들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맥주가 비싼데 못 먹으니까 맥주공장 견학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술이라 해서 되게 좀 고급술. 그 정도였군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급이었어요. 우리나라 맥주 역사는 되게 길어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 맥주가 일제강점기에 공장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제 빅5, 그러니까 빅3가 있는데 맥주 회사가 빅3라 그러면 이제 기린, 삿포로, 아사히거든요. 네. 아사히는 좀 나중에 생겼고 그러니까 기린하고 삿포로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린 맥주, 쇼와 기린 맥주라는 게 그 왜 또 우리나라 적산이라고 왜 일본 그런 공장이나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한국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누가 이 부자가 식미 근대화론 이 조국의 배반자 이적행위 오랑캐인데 저는 역시 외국 친구. 오랑캐가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파하고 있군요.
그거 다 박정희가 다이너마이트로 부셨어. 아 정말? 그래서 적산을 뭐 돌려줘야 되는 거냐. 그래서 한일협정은 사실 적산 안 돌려주는 거로 퉁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그 기린 맥주 공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불화받아서 나온 게 동양 맥주. 동양 맥주 그럼 잘 모르시겠죠. 동양 맥주를 영어로 하면 동양, 오리엔탈. 네. 그리고 여기가 맥주 회사니까 비루. 그러니까 브루어리. 그래서 오비 맥주. 아. 오비 맥주고요. 그 삿포로의 적산을 남은 거를 이제 만든 게 조선 맥주. 조선. 조선 맥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크라운 맥주. 음. 그리고 현대의 하이트 맥주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차고고 네, 뭐 이런 어쨌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기술을 오늘도 최대한 토착외구 방송. 그렇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헤어날 수가 없네 아주. 이 두 개가 원래 그래서 동양 맥주랑 조선 맥주 두 개가 항상 이제 조선이냐 동양이냐. 네, 조선 동양 세계 맥주, 태평양 맥주 이런 거 없고 조선 동양. 아직 제 근시안적이었네요. 네네. 그 두 개가 항상 싸워서 거의 그냥 과점 상태고 그나마도 이 조선 맥주, 크라운 맥주는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흔치 않았어요. 다 오비죠. 크라운 맥주는 그쵸. 이게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크라운은 제가밖에 모르겠어요. 크라운 맥주 그 마크 보시면 언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 두 개가 이제 그 전라도 쪽은 이제 공장이 크라운 공장이 있어서 조선 맥주 공장이 있어서 그나마 좀 점유율이 나왔는데 현재도 전라도 하이트 그래서 되게 많이 먹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게 아닌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오비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되게 독과점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비싼 술이고 고급 술이라 잘 못 먹었어요. 소주를 먹었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네. 80년대 거품 경제처럼 90년대 호황이 온 거예요. 80년대 호황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버블버블한 때가 왔죠. 그리고 이제 버블의 거의 최전성기,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이제 세상에 막 무서울 게 없어서 IMF 직전에. 네. 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서 뭐 총독부 건물 부시고 아, 뭐 그냥 그쵸. 뭐 환단고기 갑자기 사람들 막 읽고 그 건축학 개론으로 치면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여대생 원룸에 가가지고 방에 그 문에다 귀대고 말이야. 꽁무니가 쫓아다니고. 꼬문에 쫓아다니고 그런 시절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 시절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그건 좀 뒤죠. 네, 그건 좀 뒤지만 먹고 대학생이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 먹고 대. 한 90년대 초반까지 진짜 네. 오랜만에 들어요. 그렇게 맥주 시장이 막 팽창을 하니까 이제 소주의 지존이었던 진로가 네. 맥주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몇 리터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큰 공장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과점이 유지가 됐던 건데 이제 진로에서 미국의 맥주 3위 회사가 쿠어스예요. 가장 사실은 싸고 노동자 맥주긴 한데 쿠어스 맥주의 기술을 받아와서 카스를 딱 갖고 그러니까 완전 맥주 시장을 비열 처리 맥주 카스 판도를 바꿨군요. 미국 맥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엄청나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거예요. 막 나머진 고루해 보인 거죠. 조선 맥주, 뭐 동양 막 이름도 뭐야? 이름 오비 맥주, 글로벌에 가야지. 곰이 이러고 있고 막 근데 막 카스는 당시 지금도 사실 그런데 카스는 굉장히 이게 젊은 느낌. 맞아. 지금도 그런 쪽으로 광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거의 앞뒤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항상 만년 2인자이던 이제 크라운 맥주에서 네, 그렇죠. 하이트를 출시합니다. 안반수로 만들었습니다. 3,000m 안반수로 만든 맥주에서 물이 좋아야 맥주가 맛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그렇죠. 하이트가 그 당시 술을 안 먹던 저에게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압도하는 게 제가 이거 기억하는 이유가 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도 이걸 기억한 이유가 아버지가 드셔서가 아니라 그 광고를 되게 많이 했고 3,000m 안반수. 그래서 굉장히 그 이미지를 그래서 사실 저도 크라운 맥주 오비 맥주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이트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 1위던 오비는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어버버해요. 어버버해서 나온 게 오비 라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오비 라거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라거잖아요. 그니까요. 라거. 저희는 정말 라거라고 합니다. 에일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오비 라거가 그냥 어버버해서 원래 오비 라거라고 써 있었는데 그냥 오비 라거라고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돈은 제일 많으니까 광고를 엄청 쏟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비라고 박중훈이 혹시 그쵸 박중훈 씨 그쵸. 광고 저 랄라라. 광고 기억나요. 그렇죠. 대박 났잖아요, 진짜. 대박난 광고죠. 박중훈이 그때 최고 인기 네. 배우, 코믹 배우, 최고의 배우였는데. 탑값으로 전성기를 맞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네. 것들, 마누라 죽이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최전성기였던 박중훈, 그 다음에 G.O.D 나중에는 뭐 이제 박준영 이런 애들이 나와서 같이 막 하고 근데 그게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비 거의 그 전성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비열 처리를 다 이제 네. 그 도입을 해요. 퍼뜨려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이 약간 비슷해져요 다.
비열 처리를 통해서 깔끔하고. 맞아요. 사실 다 고만고만해요 맛들이. 카스가 들어오기 전에 오비만 해도 굉장히 구수했어요. 근데 카스가 그랬대요. 저 초등학생이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저 지금 살짝 표정 이상해질 뻔했어요. 네. 어쨌든 어떻습니까? 네. 그랬나요? 그때는 뭐 사실 그것은 오줌 맛으로 표현되던 그런 시절에. 그래서 카스가 들어와서 카스가 근데 가장 라이트한 맛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시장 판도는 카스가 가져갔고 하이트 그리고 오비도 맛이 다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맥주 맛 시큼털털한 오줌 맛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완성이 된 거죠. 90년대 중반 그 한국 경제 최전성기에 네. 그 아까 일본에서 드라이 맥주가 유행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실 수 있고 가볍고 다른 음식이랑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건 이제 경제가 부흥해야 가능한 일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시기에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전성기로 맥주가 이제 양맥과 소맥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됐는데 실제로 젊은 층들은 카스에 열광했던 게 젊은 층이거든요. 처음에. 근데 젊은 층은 정말 금방 버려요. 이거를. 그리고 유행이 바뀝니다. 유행이 오렌지족과 당시에 그때 바람 부는 날은 압구정에 가야 돼. 이때 유학생들은 카스 이런 거 안 먹고 이때는 버드와이저. 재민 표정 내지 못 봐주겠다. 네. 이때 유행이 버드와이저. 버드 파티라 그래서 옛날 파티라 그러면 파티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약간 외국 문화잖아요. 우린 잔치지. 술 깔아놓고 막 피철 먹는 게 아니라 딱 모이는 사람이 그 6개짜리 그 종이로 된 거. 그걸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 파티. 그래서 잔에 따라 먹어야 되는 거였는데 원래 맥주는 병맥주를 마시는. 캔맥주. 아니 그땐 병이었어요 그때도. 그 약간 지금의 그게 아니라 왜 스몰 사이즈 병으로 해가지고 기억나요. 병으로만 따라 먹자 병나발을 째로 그렇죠. 병끼리 이렇게 짠하는 그 맛에. 그래서 여성을 위해서는 그 코로나가 투명병이니까 거기 레몬 꽂아가지고 이렇게. 라임. 원래 라임이지만 우리나라 레몬을 꽂았죠. 네. 그래서 그게 한 90년대 후반부터는 그 IMF 왔다 갔다 한 중후반부터 오렌지, 그러니까 대학생들 기준에선 따라 먹으면 되게 촌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02학번인데 02년도에 신촌에 세계 맥주 전문점이 진짜 한 몇십 개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게 학교 근처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와바 이런 걸로 몇 개만 남아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되게 많았고 그런 맥주 회사들이 다 병맥주를 또 세계 맥주 전문점이라서 세계 맥주를 팔고 그거를 병맥주로 먹는 게 유행이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맥주는 따라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네. 맥주의 기본은 컵에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수입 맥주점 가면은 그 맥주 전용 잔들도 같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있으면 꼭 거기 따라 먹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가면 이제 메뉴판에 보면 국기가 다 그려져 있어요. 맥주 위에 벨기에. 맞아. 근데 지금도 맥주 전문점 가면 그런 거 돼 있잖아요. 지금과 그때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거긴 또 뭐냐면 정중앙에 얼음을 이만큼 담아놓고 바가 맞아. 있었죠. 얼음 바가 있어서 그 안에 맥주를 담겨 있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왜 뭐가 있었냐면 왜 뭐든지 어딘가에 신문물에 가면 내가 이곳에서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 그게 어떤 계산 시스템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제 익숙한 그런 건축학교에 나오는 그런 앞서방 선배 같은 사람이 그냥 걸어가더니 뽑아가지고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 맥주가 따는 게 아니고 돌려서 땄잖아요. 그쵸. 이게 또 포인트지. 근데 몰라서 어버버하고 따는 거 촌스럽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시절이 90년대 또 고인물 방송한다 또 나 진짜. 90년대 그거랑 함께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맥주를 병나발 분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파카붐이 불었거든. 파카? 그러니까 오리털 파카. 네. 근데 오리털 파카를 입는데 안에는 그냥 나시 내지는 반팔 입어야 돼. 무조건. 근데 그거를 지퍼를 잠그면 안 돼. 유승준이 그런 옷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유승준이 나시 위에 막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밥블레스윤가 거기서도 90년대 압구정동 얘기하면서 그 송은희 씨랑 그 얘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추운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가려면 남자는 반바지? 약간 이렇게 풀어헤친 걸 넘어서 어깨가 살짝 제끼는 거 있죠. 뭔지 알지? 이거 자켓을 살짝 제끼. 나 지금 나시랑 알겠어. 얇은 거 입었어. 진우션도 정우성, 이정재 그 태양은 그치 태양은 없다에서 했던 그거. 그치. 약간 그걸로 압구정을 걸어가야. 찐 앞구러. 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버드와이저를 딱. 버드와이저 딱 하고 그리고 칵테일.
칵테일. 그리고 이제 그 소파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삐삐는 이제 내 건 모토로라야 돼. 아, 그쵸. 아. 모토로라 아니고 다른 거, 너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뭐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시절. 아, 그렇네요. 야, 죽인다. 세상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내가. 뭐 칵테일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네. 그 인기가 그 시대가 좀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원화된 거죠. 이원화된 시대. 그러니까 한국 맥주는 약간 폭탄주용 내지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한식이랑 어울리는 맥주. 그리고 세계 맥주 전문점에서는 거기서는 또 이제 간지가 그 당시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거기서 간지는 안주 안 시킵니다. 그죠? 안주 안 시키는 프레첼 이런 거 줘요. 맞아.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좀 촌스러운 데는 멸치 줘요. 엔초비라고 합시다. 엔초비로 합시다. 사실 단가 훨씬 비싼데 멸치가. 그지 멸치가 더 비싸. 아니 뭐 땅콩 네. 조금 줍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일본 칵테일집 같은 경우는 그것도 원래 다 자릿세로 가격 매기는 건 그 문화가 온 거긴 한데 감이 휘저었던 그거 다시. 그러다가 우리나라 맥주 문화가 이제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그 더 부스라는 가게를 만드신 그 영국 분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기자라기보다는 이제 프리랜서 기사를 썼던 분인데 그분이 이코노미스트였나? 이 기사를 써요. 한국 맥주는 오줌 맛이다. 그러면 질문이 뒤따라야죠. 오줌 너는 먹어봤냐? 그쵸. 어떻게 아냐? 근데 어쨌든 그 기사를 쓰고 그분이 눌러 앉아서 술집을 이태원의 경리단길 쪽에 차려요. 그게 더부스.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되게 약간 2000년대 중후반부터 후반부터죠. 그때 이제 그런 조그만 수제 맥주 붐이 일어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마이크로 브루어리들을 허용하게 법이 좀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수제 맥주니 이제 약간 우리도 일본처럼 지역 맥주 인기가 되게 네. 많아요. 제주도는 제주 맥주, 뭐 맞아요. 강서 맥주 이런 식으로 그 맥주 문화가 지금은 그렇게 좀 많이 다양해진. 요새는 편의점 가도 많잖아요. 뭐 광화문, 뭐 백록당 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지역 맥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강원도 아까 감자 만든 먹는 아일랜드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강원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가 왜 커피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네. 강릉 이런데 지금 지역 맥주 소규모 브루어리들이 강원도에 되게 많습니다. 플래티넘이라든가 이게 좀 그런 회사들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제주가 인기가 있지만 수제 맥주의 성지는 결국은 강원도가 될 거예요. 전 맞아. 그래서 그거 궁금했었어요. 뭐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분으로는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또 옥수수로 만드는데 감자로는 안 만드나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고구마나 이런 그쵸?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맛이 더 없습니다. 음. 그거 얘기를 하려면 증류주 갑자기 또 얘기를. 눈물 나네 또. 왜 감자로 만드는데 왜 더 맛 없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 증류주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원래 술 얘기를 네. 오늘 안에 끝낼라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못한 게. 거의 뭐 이게 술 문화사가 돼버리고 네. 있는데 재밌네요. 나머지는 저희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좀 더 하는데 좀 더 지금 많잖아요. 우리 뭐 곡주도 있고 지금 증류주도 있고 소주도 해야 되고 옛날에 어땠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저 마젤란과 콜럼부스 얘기도 다 그러니까요. 넬슨 지금 뭐. 대항해 시대도 얘기해야 되고 그거는 한 번 더 모셔서 하는 걸로 하고 네네.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숙취 얘기를 해볼까요? 숙취요? 네. 네네네. 근데 우리 술 이렇게 이만큼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네. 오늘은 숙취 우리 또 숙취 얘기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숙취 대체 시원님 잘하시는 거. 뭐. 아이고 말이야. 아 머리야 어디 좀 쉬었다 갔으면. 숙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숙취를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숙취가 뭐냐? 숙취라는 게 뭐냐는 거에 대해 의견이 되게 갈려요. 숙취 자체가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일단 숙취라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숙취는 뭐가 왜 일으키는 생기느냐 거냐?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생각보다 갈려요.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에탄올이 인체에 들어가면 아세트 알데히드가 되거든요. 네. 이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숙취를 일으킨다라고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상한 점이 뭐냐면 술을 먹으면 먹는 순간 즉시 그때부터 아세트 알데히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게 두 가지 효소가 간에서 분해가 되는 네, 거죠. 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ADH라는 효소랑 네. NADH라는 효소가 있어요. ADH라는 효소가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로바로 만들어요. 그러면 탈수소 효소라는 그쵸. ADH가 네. 그러니까 탈수소를 해서 네네. 산화를 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는데 CH3CHO라는 아세트알데히드가 네네.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술 먹으면서부터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숙취는 술 먹을 때 잘 없죠. 술 먹는 중간에는 없죠. 없죠. 그쵸. 근데 바로바로 만들어지는데 왜 숙취가 없냐는 거죠.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또 다른 ALDH라는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네. ALDH라는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산이 돼요. 식초가 그쵸. 되거든요, 몸에서. 그래서 몸에서 식초랑 이제 물이 되는 건데 이게 그것도 바로 같이 분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숙취가 몸에서 제일 심한 시점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이미 거의 다 분해된 다음이에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생기는 거라면 어째서 왜 아세트알데히드가 이미 왜 바로 안 생기고 최고조였을 때 거의 보통 한 12시간쯤 지났을 때 제일 최고조다. 그쵸. 이미 근데 몸에서는 거의 분해가 완료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게 생기느냐라는 내용에 대한 논문들을 네. 한국 연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숙취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한국. 우리가 술을 진짜 많이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ADH, ALDH 중에 ALDH 효소는 네. 동양인이 선천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더 분해를 못 시키는 거군요. 동양인이 서양인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ADH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ALDH의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숙취는 동양인이 훨씬 심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간에도 무리가 많이 되고. 그쵸.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왜 서양인들이 맨날 같이 술 먹었다 이런 거는 몽골리안들은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6일씩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맥주 한 캔이니까요. 근데 저는 오랑캐니까. 그리고 저 오랑캐지만 북쪽에서 오셨으니까 몽골계 여진도 이제 네. 생여진 쪽. 맞아요. 숙보던 생쪽이에요. 생이야? 차가 아니라 생차. 네. 생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근데 미국 애들 보면 술 그렇게 많이 못 마셔도 왜 미군들 보면 맨날 먹거든요, 진짜.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농담하니까 매일 먹어요. 식사 때마다도 곁들이잖아요, 계속. 저녁 그러니까 하루에 6번 먹는 거잖아요. 진짜 아침엔 잘 안 먹는데 걔네들 아침에 뭐 빵 이런 거 대충 먹으니까. 근데 이제 점심 저녁에 다 먹어요. 그 저녁에 뭐 먹고 꼬냑 한 잔도 먹어요. 많이도 안 먹어요. 딱 와인 한 잔, 한두 잔, 뭐 하루에 그러니까 와인 3-4잔. 그렇게 먹는데 괜찮잖아요. 사실은 안 괜찮습니다. 간경화 비율도 제일 높고 얘네들이 간암 비율도 높고 알코올 중독도 높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맨날 맛있는 거 치고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몽골리안계 동양인한테 이 ALDH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숙취를 많이 겪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따지면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숙취해소제라는 어떤 산업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연구 결과가 있어야 이제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별거 갖고 다 실험해 봐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해보니까 제가 이 봤던 책이 그 외국 책 프루프라는 외국 책인데 여기서 보면 연구 결과가 다 한국 연구 결과예요. 다 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겁니다. 이게 숙취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제일 유력한 이론은 숙취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건 떠나서 숙취라는 건 염증 반응이다. 염증 반응은 뭐냐면 염증이라는 게 몸에서 뭐 이렇게 뭐를 찔리거나 뭐 뭘 염증이 생기잖아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몸속이 계속 자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염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기가 걸린다거나 어떤 이유에서 뭐 하면은 몸에서 염증이라고 인식을 하고 면역세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열이 납니다. 몸이 낫게 하려고 열이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고요. 열이 나는 거 외에 또 다른 것가 두통이 시작돼요. 구토를 하고요. 어지러워지고. 이런 증상들이 숙취의 증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두통, 약간의 미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면 항염증 약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네. 뭐 볼 수 있는 이걸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라는 네. 것들 이걸 진짜 먹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숙취란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걸로 확실하게 검증이 된 재료들은 많지가 않은데 그런 다 뭐 톨페남산 이라는 건데 못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약간 정제가 덜 된 종류의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숙취 제거에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왜 독일 연구진에서 나온 건데 커피 한 잔과 아스피린을 먹는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안 될 말이죠. 그 해장이랑 너무 다른데 실제로 그런 두통이 중심이 되는 숙취는 아스피린이나 그런 소염 진통제가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간독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스피린도 약간의 간독성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간독성이 좀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지쳐있는 간을 더 지치게 만드니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스피린 그리고 뭐 커피. 그리고 아스피린을 섭취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아스피린이 피를 먹지 않게 하니까 몸속에 그런 게 증상인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그렇죠.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매일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심장병 예방 이런 걸로 아스피린 프로텍트에서 네. 조금씩 먹는 분들이 그것도 최근에는 잘못된 연구 결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면 좀 좋겠는데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 자체가 현대적인 약이 아니에요. 네, 되게 옛날에 발명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실산이라는 게 이제 버드나무의 껍질에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이순신 장군께서 왜 진통으로 쓰셨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썼던 약이에요. 근데 살리실산 자체가 냄새가 심하고 너무 먹기 힘드니까 아세트기를 붙여서 아세트살리실산 만든 게 이제 그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효능이 정확히 뭔지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엘은 워낙 돈이 많은 회사니까 매년 이제 바이엘은 헤로인도 만드는 회사고 어쨌든 헤로인을 개발한 회사기도 하고 돈이 많은 대기업이니까 매년 그 학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효능이 매년 나와요. 좋은 효능. 연구 결과 계속 뭐 나오니까. 그래서 뭔가 만병통치약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긴 해요. 진통도 좀 시원찮고 해열도 시원찮고. 모든 것이란 얘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한약이랑 비슷해요. 네. 오히려. 그래서 아스피린 자체가 특성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검증이 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취는 그렇게 되고요. 과실주가 왜 그러면 더 심하냐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숙취는 일종의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론이 그게 알코올이냐 아세트알데히드냐 라는 건데 거기에 또 유력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탄올입니다. 이게 그 술을 만들어주는 과정 아까 그 포도당을 글루코스를 그 효모가 먹고 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싸는 과정에서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씩 달라지지만 에탄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메탄올이 나와요. 에탄올과 메탄올은 화학적으로 너무 비슷한 물질이고 효모는 거의 구분 없이 나와요. 그래서 과실주든 곡주든 어떤 주든 발효로 만들면 에탄올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가끔 뉴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중국 이런 데서 가짜 술 만드는데 네네네네. 에탄올 대신 메탄올 써갖고 왜 그거 먹고 사람 실명시키고 뭐 이런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공업용 재료니까. 그렇죠. 이 메탄올이 진짜 유해한 재료예요. 메탄올이라는 건 정말 유해해요. 메탄올은 취하지 않습니다. 메탄올 먹는다고 취하지 않아요. 메탄올은 그냥 일정 이상으로 먹기만 하면 거의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공업용 사실은 안 취하고 죽을 수 있네요. 아니, 안 취해요. 안 취해. 안 취하고 죽는. 그러니까 공업용 알코올 그냥 약국에서 다 팔거든요. 네. 알코올 램프용으로. 근데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라목손만큼이나 위험한 거예요. 뭐 30ml 이상 먹으면 40ml 이상 먹으면 100% 죽고요. 10ml 먹으면 실명돼요. 이게 너무 위험한 재료라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랑 효소가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ADHA가 산화를 시키면 메탄올을 산화시키면 그 유명한 포름알데히드가 돼요. 포름알데히드는 유독성 물질, 아주 유독한 거라 어느 정도로 유독하냐? 봉준호 감독이 괴물에서 괴물을 만든 물질이 포름알데히드죠. 맞아. 한강에서. 그거 몇 번 벌었다고 괴물이 생길 정도로. 우리 어릴 때 병원 가면 났던 냄새. 그 냄새. 그 냄새죠. 과학실에서 났던 냄새. 그게 포름알데히드인데 이거 자체가 너무 맹독 물질이고 이 포름알데히드가 몸에 이미 이게 뭐냐면 단백질을 굳혀요. 역할이. 그래서 그런 동물 표본으로 쓰는 거거든요. 포름알데히드가 딱 ADH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가 생기면 이게 바로 그 세포들을 굳히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굳히기 시작해.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세포들. 그리고 물이 많은 곳에서 작용을 하는데 물이 우리 인체에서 제일 많은 데가 눈이거든요. 그래서 눈부터 일단 실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 포름알데히드를 또 ALDH가 산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아까는 그러니까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마지막에 무해한 식초가 되잖아요. 네. 이거는 산화가 끝까지 되면 개미산. 포름산이라는 게 돼요. 이거 자체도 유독해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독입니다. 그래서 메탄올이라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발효를 하든 메탄올은 생긴다는 거예요. 소량은 생긴다? 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과일주 같은 경우는 메탄올의 비율이 더 높아요. 천연 효모니까. 계량 효모가 아니라 천연 효모니까. 그리고 효모의 기본적으로 당의 종류도 아까 말했던 메가라든가 아니면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곡물을 이제 누룩곰팡이를 통해서 이제 좀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와 달리 메탄올이 하여튼 비율이 조금씩 더 높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메탄올이 숙취의 원인이다라는 설이 되게 유력해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염증 반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는 메탄올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왜 막걸리 먹으면 많이 숙취가 있나요? 더 심한가 할 때. 왜 소주나 아니면은 보드카나 이런 거는 독주보다 좋은 술이라 적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사카린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어떤 좋은 술이라 숙취가 없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은 아스파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증류주라는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증류주라는 거는 끓이는 과정에서 메탄올에 끓는 점과 에탄올에 끓는 점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왜 전통적인 소주꼬리 하면 처음 나오면 다 버리거든요. 초류라 그러는데 이것도 버려요. 여기 메탄올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 증류라는 게 이제 60도에서 100도 사이로 이제 끓이면 에탄올만 나오고 물은 안 나와서 이 원리를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메탄올 먼저 나오기 때문에 메탄올을 버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증류주는 메탄올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그 포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이 더 강하다 그러는 게 네. 메탄올을 만드는 재료 중 그러니까 씨라든가 껍질이라든가 특히 씨, 네. 포도 씨 같은 경우에 요걸 먹은 효모들이 더 이제 메탄올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과당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약간 어느 정도는 논쟁이 좀 끝난 주제고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도 문제다일 수 있지만 어쨌든 메탄올은 확실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이 많은 재료, 그러니까 과실주가 제일 이제 숙취가 심하고 그 다음에 곡주, 그리고 이제 증류주, 그것도 증류를 많이 하면 네. 많이 할수록 정밀하게 하면 정밀하게 할수록 숙취가 적어지는 적은 거죠. 거죠. 근데 그게 또 요즘 이론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으로 타고나는 게 많아서 사실 숙취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탄올에 좀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메탄올이 비슷한, 그러니까 어차피 막 유해하게 많은 건 아니니까. 아세트알데히드에는 똑같이 약한데 메탄올에는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 남들은 막걸리 먹으면은 숙취 있다는 난 막걸리는 괜찮던데? 이런 사람 가끔 특정 있죠. 뭐 술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와인 숙취 별로 없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완전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와인은 못 드시는 거예요. 와인은 한 병만 드시면 바로 취해요. 그리고 숙취가 엄청 심해요. 그렇게 막 다른 술은 많이 드시는, 그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그런 효소나 그런 어떤 민감성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또 해석이 되는 게 딱 한 가지. 해장술. 그쵸. 해장술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시만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먹었을 때만. 그게 이제 다수설이었어요. 근데 메탄올설로 생각하면, 자, 이겁니다. 인체가 메탄올에 중독이 됐어요. 자, 여러분, 그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 램프를 누가 잘못 먹었습니다. 집에. 메탄올을 먹었어요. 네. 메탄올을 일단 먹은 것 같아요. 애가 막 갑자기 난리가 났어. 그러면 치료 방법이 뭘까요? 뭐예요? 일단은 토하게 해서 그쵸. 위장에 있는 걸 최대한 없앤 다음에는 이미 들어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미 흡수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술을 먹이면 됩니다. 어. 인체는 아까 ADH라는 애가 이제 네. 그러니까 메탄올 자체가 유해한 게 아니라 포르말데히드가 유해한 거거든요. 그럼 근데 ADH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몸에서. 근데 에탄올하고 메탄올이 같이 있으면 인체는 에탄올을 먼저 ADH가 작용해요. 그래서 몸에서 지금 메탄올 중독이다 이러면 실제 진짜 치료 방법이 뭐냐면 링겔로 일정한 술을. 농도로 에탄올을 주입해요. 순수 에탄올. 그러면 ADH는 계속 에탄올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천천히 늘려서 메탄올을 조금씩 하면 괜찮으니까 메탄올도 거기 섞여서 조금씩 되게 한 72시간 이상 동안 에탄올을 계속 주입을 해서 천천히, 물론 엄청 취해 있겠죠. 네. 네, 천천히 몸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메탄올 치료 방법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가난한 영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가난한 그 노숙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메탄올 좀 먹고 구급 병원 가요. 실려간다. 그럼 3일 동안 취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럴 정도로 실제 치료 방법이에요. 그 마치 그거 같네요. 동상 걸렸을 때 바로 뜨거운 데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아예 차가운 데 넣었다가 점점 온도를 조금씩 네네네네네. 높여가면서 그거를 낮게 하는 게 동상 네네네네. 치료법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실제 해장술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탄올은 이미 다 분해가 됐고, 에탄올만 남았으니까 남은 거를 못 공급 못하게 이미 또 에탄올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해장술을 먹으면 어쨌든 숙취는 사라지고 똑같은 원리로 다시 또 조금씩 술을 찍어가서 영원히. 먹으면. 반복이야. 아, 이거 하니까 갑자기 잊어먹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군요. 뭐예요?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 태츠님이 네. 저랑 1학년 때 같이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 친구의 고향이 마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주말에 가겠다. 그 기숙사에서 있다가 걔 기숙사 침대를 제가 쓰고 주말에 그럼 서울에 안 가고 다녀와 이랬어요. 좀 있다가 한 6시인가 7시쯤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 선배 이름 부르면서 이 개 같은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마산에 가려고 터미널을 가게 기숙사를 떠났던 애가 그 선배한테 잡혀서 술 먹고를 계속 한 거야. 그래서 뭐 반주를 먹고 다시 해장술을 먹고 그렇죠. 먹다 보니 점심이 돼서 점심에 반주를 먹고 또 시간 지나서 저녁에 또 한잔 하고 점심이 돼서 뭐 그걸 저녁까지 한 거죠. 그러다 도망쳐 온 거죠. 그래서 오면서 집에 이제 못 가고 얼굴은 벌개져가지고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왔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며 고뇌하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걔가 그렇게 술을 못 먹는 애는 아닌데 그렇게 많이 먹는 애는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반주를 먹었던 술이 해장술을 하면서 깨면서 다시 취하면서 깨면서 그쵸. 취하면서 깨면서라는 그 어떤 그
취함의 그 임계치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다라는 주치의 그 경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진짜 1박 2일, 2박 3일 한번 술 먹었다는 누군가의 어떤 얘기가 보면은 딱 이거예요. 네, 맞아요. 점심 먹어서 반주하면서 이렇게 조금 깼는데 이제 좀 시간 좀 지났으니까 맥주 한 캔 먹고 그냥 더운데 맥주 한 캔 먹고 있다가 저녁 되면 또 저녁에 술 한 잔 먹을까 먹다가 그럼 또 새벽까지 먹다가 약간 졸다가 있다 보면 또 아침이니까 또 해장술 먹고 이런 식으로. 가톨릭 교인이지만 제가 신부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좀 있죠. 와인은 드시잖아요. 아침 미사할 때 이제 하면서 한 잔 하시고 점심 식사하면서 한 잔 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또 미사하면 먹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와인 아닙니다. 그렇죠. 축성을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숙취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숙취 해소제라는 게 효과가 있냐?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일상다반사라고 강풀 씨 만화 보면은 그 여러 그런 에피소드, 특히 뭐 술 먹고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술을 되게 많이 죽겠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선배가 먹였는지 회사가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먹었는데 이제 둘이서 안 되겠다고 그런 거를 먹자, 숙취해소제를 먹자, 여명 먹었죠. 뭐 그런 거를 사갖고 이제 둘이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갖고 그게 맛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먹고는 이제 맛이 없는 것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은데 맛없는 걸 먹으니까 속이 더 메스꺼려서 토해버린 거예요. 근데 토하고 나니까 말짱해진 거야. 잠깐만 이런 효과인가? 그때 이렇게 술을 깨게 하는 것인가? 그때 나왔던 게 여명이에요. 근데 그 여명은 재밌는 게 이게 숙취해소제가 효과 없다 이런 방송이 되게 여러 번 나왔어요. 뭐 소비자 고발 이런 데서. 네, 근데 그때 보면 항상 그래프가 살짝 지나가는데 그거를 캡처해 보면 5개를 뭐 실험을 했는데 여명만 효과가 있다. 하나는 있었다 이게. 하나만 있다가 다 여명이에요. 그 이상해요. 그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 그 사장님이 808인 게 808번째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실험을 세상에나. 808번째 그게 이제 효과가 있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몇도 있어요. 1001인가? 그건 또 1001번째. 네. 808이 그 실험 번호예요? 네네네. 1부터 있대. 여명 1, 여명 2. 왜냐면 808이라는 게 악기 쪽에서는 그 808이라는 네이밍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명 808에서 이게 뭔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네이밍에 뭔가 있었나 했는데 이게 실험 대단하시다. 카니에 웨스트나 뭐 상관없습니다. 뭐 모르죠. 뭐 근데 자기가 그랬다니까. 믿고 삽시다. 그래. 그분도 사실 되게 특이한 분인데 뭐 말을 줄이겠습니다. 근데 그분 굉장히 특이한 분이거든요. 어쨌든 효과 있는 걸로. 아니요. 근데 효과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효소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1세대는 뭐냐면 간을 보호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밀크시슬, 뭐 군뱅이 가루, 무슨 누에 가루, 소주에 아스파라거스를 타지란다. 맞아, 아스파라거스 맞아. 아스파라긴산, 그 콩나물, 네네 그런 걸 해서 간을 보호하자. 그러니까 ADH든 뭔 효소든 간이 세야 다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거는 문제는 간을 보호하는 거는 평소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술 먹고 다음날 먹는다고 당장 효과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은 뭐냐면 아예 효소를 넣어요. ADH를 먹어요. 먹으면 소화관에서 대부분 분해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파는 그런 시판되는 제품에 그런 ADH는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간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아예 효소를 집어넣고 효소 유사 활동을 할 수 있거나 먹으면 효소가 많이 나오는 재료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뭐 헛개나무니 이런 것들은 그냥 간 보호라 실질적으로 뭐 그런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엔 효소를 넣고 이런 쪽으로 약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저희 쪽이 이제 안 하려면 광고를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진 건 비타민 C예요. 외국에서 또 그 유명한 그 일화 있잖아요. 저희 그 음료수. 배음료수. 저 IDH 저거. 근데 실제로 배가 효과가 있다고. 근데 술을 먹기 전에 먹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뭐 황진혜경이라는 옛날 그거 보면 배가 효과가 있다는 말이 많고 그래서 우리도 왜 배숙 같은 거는 술 먹은 다음날 만들어주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현실적인 효과인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갈증을 가시게 하는 효과. 이게 해장은 단순히 머리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속 역겨운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장식의 또 제일이에요. 그런 매운 찌개나 이런 것들이 머리 아픈 거는 뭐 잠시 이제 매운 걸로 살짝 잊게 하면서 속을 풀어주는 그런 개념들은 역시 아까 그 연구 결과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두 분 어떠세요? 숙취 심하십니까?
네, 저는 한 번 숙취하면 심합니다. 늘 그렇진 않으시고요. 늘 그렇지. 이거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으니까. 요새 자주 드시잖아요. 자주 먹는 거랑 많이 먹는 건 다르니까. 아, 그렇네. 이렇게 많이 먹지를 않으니까. 근데 많이 옛날에는 자주 먹으면 그냥 걸었어. 왜냐면 먹는 양이 지금은 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한 소주 한 2잔 먹으면 바로 기절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괴롭고. 그래서 얘를 제일 싫은 게 저는 두통이 좀 많은 타입이라 숙취가 이제 두통으로 와요. 제일 괴로울 것 같아. 두통으로 와서 제일 괴로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을 와서 미스거리는 것과 두통이 네. 같이 와. 두통이라도 좀 없애보고. 아까 그래가지고 아스피린이 없는데 근데 사실 어릴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레놀, 개보린, 아스피린 이걸 다 그냥 진통제들. 두통약으로 알고 있지 성분을 서로 그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타이레놀 아니 펜자를 먹었는데 펜잘은 안 좋죠. 속이 막 그 속이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 알아요. 펜잘 약이 왜 그 뮤벽에 딱 붙어 있는 그 기분 있죠. 왜 속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꼭 손톱으로 이렇게 하는 긁는 거. 느낌이나. 안 되겠어. 이것도 토해야겠어. 그래서 토하러 가면은 펜잘에 녹은 펜잘물만 나오는 거야. 아 너무 써 이러면서 막. 아 너무 써 이러면서. 펜잘도 타이레놀이거든요. 아세타민.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 숙취 자체를 굉장히 그 괴로워해서 술 자체를 이제 멀리하시겠다. 멀리했는데 그나마 이제 맥주는 좀 약하니까 약하고 또 많이 먹을래도 배부르니까 이제 그 알아서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맥주는 먹자 됐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네. 또 흔히 말하는 독주라고 하는 증류주류, 그러니까 위스키 이런 게 뭔가 이렇게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으니까 메탄올이 확실히 적죠. 또 많이 안 먹게 되니까 그걸 뭐 이렇게 무슨 제가 다른 분들처럼 위스키를 이렇게 막 줘서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얼음통에다가 그 버가지고 제가 이제 모 유명 전 농구 선수랑 한번 먹었는데 네. 왜 고무다라이를 하나 놓고 네. 거기다가 시바스리가를 부은 다음에 그 냉면 그릇으로 지저스 거기에 이제 맥주를 부어서 섞은 다음에 그걸 이제 냉면 그릇 쓰고 파도를 돌리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인생 말만 최악의 들어도 숙취를. 끔찍해요. 세상에. 평소에는 그럼 어떠세요, 박 변호사님은? 저는 숙취를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역시 저는 오랑캐의 후예라서. 근데 저는 되게 신경 써요. 숙취를 어떻게 하면 덜 할까. 되게 그래서 신경 쓰고 뭐 와인 이런 건 많이 안 먹어요. 주종을 되게 신경 쓰고요. 숙취 해소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요. 가방에 상비하셔갖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번에. 네네. 항상 갖고 다니면서. 네. 술 잘 먹는 사람이 그래서 약간 그때 어릴 때는 좀 무슨 왜냐면 저도 예술대 나오니까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또 화가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박 변호사님 아버님도 화가시니까 술을 이게 약간 그 예술대 특유의 그 뭔가 있어요. 그 이상한 그 부어라 마셔라 그 뭔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굉장히 그 겪어내기가 힘드셨겠군요. 굉장히 겪어내기가 힘든 거죠. 이게 뭐 게다가 또 왜 아직 그 문화 있잖아. 요즘은 사람들이 기함하는 문화지만 바다 뭐 이러면서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좀 잔이 폈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 잔도 네가 따라주고 그런 시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술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술을 둘러싼 그 문화를 굉장히 싫어하게 된 게 아니 싫어하게 만드니까요. 네, 저도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술은 싫지만 술자리가 좋다. 아니 저는 술은 너무 좋은데 술자리가 싫어요.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먹는 술자리가 싫은 거죠. 그지. 좋은 사람들끼리 힘들어요. 얘기하고 오는 건 좋잖아요. 이게 왜 권하고 왜 그러니까요. 파도를 돌리는지 저는 왜 먹으라 그러고 안 먹는다고 왜 그러냐고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진짜. 왜냐면 뭐든지 음식이라는 게 저항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먹자마자 맛있는 건 되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먹어보고 계속 입맛이 이제 적응이 되다. 왜 흔히 말하면 평양냉면이 점점 왜 맹물이 아니라 왜 국물이지 왜 되는 그 마법에 진한 육수 맛이 나는. 처음에는 맹물이었는데 점점 국물 맛이 나는 그런 기분처럼 음식이란 건 적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술이라는 거가 술을 좋아하기 전에 적응되기 전에 이미 그 문화로 그쵸, 문화 때문에 사람을 이제 거기를 이제 호불호를 갈리게 만드니까 사실 대학생들 술 때문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엄청 많이 나요. 엄청 많이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고 나고 하니까 울고 불고 저기 그 건축학교련이 그 수지도 술이 취해서 합성 오빠가 바래다 주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마치 지금도 제가
홍어회를 못 먹는 것처럼 네. 이게 먹을 기회가 있으면서 이게 조금씩 그 저항력이 무너져가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나이 들어서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누가 뭐 권하고 이럴 일이 없고 먹어 이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술 안 먹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 오히려 요거 먹어볼까 하다가 이제 오히려 맛을 들인 케이스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먹다가 말아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왜 그랬나 몰라 진짜. 근데 지금도 있어요. 저도 그 회사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게 본인은 안 먹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놀랐어요. 진짜 같이 먹어라도 싫은데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렇게 자꾸 먹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보통 그거 할 때 술잔 돌리잖아. 그러니까 술잔 돌리거나 자기가 한 잔 먹고 또 주고. 차라리 그런 거면 먹는 거 하는데 먹었는데 그럼 한 잔 드릴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근데 그분이 놈이네. 좀 직급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밑에 직원들한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건 진짜 가혹행위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술 얘기하면서 사실은 한국의 술 문화를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되는데 진짜. 이 새끼들 진짜 다 갈아엎어야 돼.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그 문화가 해봐요, 어디서. 그러면. 그리고 또 중요한 팁. 술을 마셔도 절대 취하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적게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알았지? 그럼 안 먹으면 되지. 혀만 살짝 적시면. 안 먹으면 되죠. 그리고 술 때문에 살이 많이 쪄요. 이게 시호님은 안 그렇대요. 술을 먹으면 식욕이 생기잖아요. 네, 그 그렐리아라는 이제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라앉혀서 술 먹으면 폭식하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왠지 그 안주들도 맛있고 입맛도 없는데 입맛 저는 잘 살아나고. 안 그래서. 저는 안주 없이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정도 말고는 저도 그냥 뭐 있으면 먹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향이 되게 강한, 그러니까 왜 맥주만 먹을 수 있는 맥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맥주를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좀 뭔가 유레카 이런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그거는 맥주만 먹어도 맞아요. 어느 정도의 네, 그 맞아요. 충족감이 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카스 같은 거 그런 거 사놓으면 밍밍하잖아. 뭐라도 이게 입에 넣고 싶은 맞아. 마음이 막 계속 생기는 거지. 근데 진짜 이제 새우깡을 하나 먹어야지. 맞아. 그 기네스는 그냥 밥 같잖아요, 왜? 맞아요. 맞아. 묵직하니까. 흑맥주 특히 먹으면 그냥 진짜 왠지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되는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역시 술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하군요. 아직 반도 안 했어. 내 말이. 다음번에 또 해요. 네, 앞으로 진짜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고요. 조만간 곧 모시겠습니다. 네, 뭐 해양의 역사, 이제 네, 인류의 그러니까요. 역사, 발견의 역사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 벌써 1시간 반이나 했어요. 그러게요. 세상에. 곧 11시야. 술을 진짜 어렵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도 술은 인류 문화의 정수예요. 인류가 어떻게 보면 맥주 같은 거 보면 예전 빵이랑 지금 빵의 차이보다 예전 맥주랑 지금 맥주의 차이가 더 적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가 이어지고 또 역사 속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우리나라 역사든 유럽이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인류가 어떻게든 조금씩 술을 만들어서 하려는 그 노력, 어떻게든 놀아보려는 노력, 어떻게든 그걸로 뭐 좀 해서 취해보겠다는 이 마약에 대한 인간의 집착. 이게 보면 저는 되게 아름답고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박 변호사님이 권하시는 지금 우리가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10만 원 이하의 술 중에서 최고는 뭐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개인이네. 개인적으로요? 그러면 네캔 맥주 10,000원은요. 그렇죠. 40병. 지금 모 카드사를 이용하시면 금요일마다 모 편의점에서 모 카드사를 6캔에 이용하면 10,000원. 이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60병 살 수 있습니다. 60캔을 사놓고 쟁여두는 방법도 있고. 저는 그거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좀 잘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각 할인점에서 나오는 술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증류주가 아니라 뭐 와인과 맥주를 얘기했으니까 저는 와인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든 많이 안 드셨던 분들이든 와인을 좀 트라이 해보기를 맞아요. 저는 권해요. 그 와인을 한 잔씩 먹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저 와인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안 먹어봤을 때는 사실 일단 너무 드라이한 거는 먹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왜 써 있잖아요. 와인을 찾아보면 이 와인은 뭔가 하면은 무슨 여기서 체리 향이 난다는 커피 향이 난다는 써 무슨 개소리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싼 거라도 먹어보니까 진짜네 더라고. 정말 그 향이 나고 그 맛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건 요즘 그러니까 미국 와인 많이 비싸졌고요. 지금 미국 와인 되게 많이 비싸졌고 그러면 여전히 제일 우리는 칠레 와인이 들어오는데 칠레 와인도 사실 우리나라 많이 인기가 많아서 한 칠레 FTA가 거의 최초라서 그때 이제 들어온 뭐 1865 이런 와인들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냥 가격 상관없이 확률이 그냥 가격 대비 제일 확률이 좋은 와인은 스페인 와인이 제일 좋습니다. 스페인 이렇게 템프라닐리오 같은 품종 와인 같은 게 한 병에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데일리 와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서 먹기에는 한 병에 한 20,000원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나 싶을 정도의 맛을 내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대륙 와인 같은 경우에 비해 어쨌든 스페인도 전통 있는 국가라 신대륙 와인들은 아무래도 막 일부러 오크향 넣으려고 약간 목초액을 넣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막 나무떼기 넣어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 짓들을 좀 덜 해요. 무수황상도 좀 덜 넣고.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스페인 와인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스페인 와인 중에 템플라닐로나 료자 같은 그런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을 꼭 좀 몇 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권해주시는 거에 굉장히 행복한 삶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한번 깊이 체험을 해보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또 저희 못한 내용 하러 오시겠습니다. 전 와인은 오히려 같이 먹을 때 괴로워요. 왜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혼자 먹을 때는 와인만 먹는데 와인은 과실주라 머리가 아플 확률이 높은데 와인만 먹으면 괜찮거든요. 자꾸 섞어 먹어. 자 일단 맥주를 시작할까 하면서 맥주 한잔 먹더니 와인을 따.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와서 와인을 먹으면 한 병, 두 병 사놓으면 저에게 다 먹고 나면 이제 술을 부르니까 어떻게 집에 뭐 있어 맥주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바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끝이 괴로워지니까 혼자 먹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 그냥 이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숙취가 크게 없는 편인데 전 특히 두통은 없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보니 약간 외모도 약간 코케이션 같은 느낌이. 같이 술 먹었을 때 숙취는 사람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거의 없어도 괜찮은데 같이 놀고 같이 즐겁게 놀았는데 다음날 괴롭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진짜 미안해요. ADHD, ADHD 효소가 되게 많으신 분. 예,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할 일인가 이것이. 감사해야죠. 뭐라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효도하는 방송 하나. 딴 거는 못 물려받았는데 이거라도 물려받았구나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에서 받은 거예요. 대구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저희 아버지 대구분 아니신데요. 대구는 피할 수 없군요. 제가 모계 쪽은 어머니 쪽은 숙취가 아주 심하신 분이시거든요. 아버지는 그럼 러시아 분이십니까?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동양의 모스크바를 그쪽인 것 같아요. 오신 거군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술 이렇게 담아오신 내용은 다 못했지만 이건 또 할 거니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빨리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불러드리죠. 다음 주도 하지 뭐 그냥. 아니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 진짜 일 많을 것 같은데. 노나 봐. 왜냐면 이게 웃긴 게 여기 로펌 어디야? 전화 좀 해야겠어. 우리 류 교수 있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교수는 맨날 놀거든. 노시잖아요. 아니 얘 자꾸 맨날 시간 없다고 그러던데 오히려 우리랑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일 바빠 보이는 사람이 그쵸. 제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번 출연하려고 제가 정말 이걸 최우선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2주 동안 야근을 하고 온 겁니다. 판사랑 딜해서 그냥 바로 사형 때리시죠. 전 변호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알람 들으시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형량거래. 별죄도 아닌데. 한국에 없다는 형량거래. 내가 한다. 별죄도 아닌데. 사형시키라며 이런 거야. 사형이면 무기징역. 뭐야 그게. 그냥 저도 일이 많아서 자네 어디 가는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변호를 포기하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그냥 가시죠. 갑자기 길에서 침 뱉었던 경범죄 아저씨 무기징 나왔다며 항소 준비하고. 농담이고요. 저는 변론을 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박기태 변호사님 훌륭한 변호사님이니까 많이 해주시고 특히 밀실살인 뭐 이런 거 많은 의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그런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하죠. 감사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